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빅의 임준영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푸빅과 함께하는 차이나 이코노미 데일리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최근에 중국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맞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전일 중국 증시가 아주 양호합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상하이 지수와 선전 성분 지수 모두 전장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중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8%, 17.7%, 19.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각각 3,517.62포인트, 14,456.5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도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데다 연속 하락한 중국 대형 과학기술주들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 전환됨에 따라 전장 대비 0.59% 상승한 28,194.0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인가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특별히 뭐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반발 매수세 성향으로 맞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 뭐 블루칩 위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긍정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나요? 예, 이어서 오늘 금일 오전 증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재료 부족에 따른 매출 출하가 교차하면서 보합 혼조세로 개장을 했습니다. 상하이 성분지수와 선전 성분지수는 각각 0.08% 상승, 0.2%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고요. 군수, 해운, 석유, 가스 등의 섹터의 상승폭은 크지만 바이오 백신과 관광 호텔 등의 하락폭은 커 보입니다. 반면 홍콩 증시는 18일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증시의 동반 상승에 투자 심리가 유지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간 채 장을 개장했습니다. 또 전날 중국 주요 경제 지표의 통계를 기반으로 중국 당국이 한동안은 금융 긴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관측세도 매수세를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생지수는 오전장을 1.25%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 기준 홍콩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 같고요. 일단 지표 호조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CEC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실물 경기에 비해서 증시가 좀 약했는데 실물 경기에 대해서 증시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에 안 차시겠죠. 선생님.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되길 좀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상장기업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전해드릴 기업은 광저우 자동차 그룹입니다. 네. 전기차 시대에서 이제 순수한 전기차의 시대가 안정화되었죠. 따라서 AI를 탑재한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 즉 스마트 자동차의 개발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브랜드를 소유한 광저우 자동차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저우 자동차의 산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는 디디추싱의 산하 자율자동차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양사는 스마트 자동차 분야에서 합작 모델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온의 자율주행 완성차의 설계, 제조 등을 포함한 플랫폼과 DD의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 자동차의 개발을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샤시, 자율주행 센서, 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신에너지 자동차의 양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광주 자동차, 지리 자동차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상하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이 메이저 자동차인데 전기차 산업에 진출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디디추싱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느낌은 지리 자동차와 바이두가 협력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 이 디디추싱과 광주 자동차 어떤 일을 같이 진행하나요? 네, 저희가 좀 주목할 점은 디디추싱 자율주행 사업부 CEO 또한 광저우 아이온과 협력을 해서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도 이미 언급한 바 있고요. 또 디디추싱은 이미 2016년부터 자율주행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한 경우가 있고요. 2019년 8월에 자율주행 부서를 이미 회사로 승격시켰었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에 디디추싱과 함께 전략 제휴를 맺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당장에 뭘 만드는 건 아니겠죠. 네, 어쨌든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주가도 최근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동차 시장, 전기차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처음 듣는 종목인데요. 상장 예정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어떤 네. 기업인가요? 생소한 기업입니다. 네. 둥펑음료라는 중국의 음료 기업이고요. 먼저 이 둥펑음료를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중국의 음료 시장을 약간 설명해 드려야겠는데요. 중국의 에너지 드링크 시장은 약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레드불, 부장님 혹시 레드불 좋아하십니까? 레드불은 좀 비싸서 잘 못 먹고요. 네, 레드불, 저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나온 네. 그거 있잖아요. 아, 뭐죠 그게? 그 이제 몬스터 아니요, 그거 말고 핫식스. 핫식스를 네네. 즐겨 먹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도 레드불 열풍이 그렇게 심합니다. 네. 뭐 항상 심했지만 먼저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레드불인데 무려 57%에 달하는 그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레드불이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한 뭐 3,000원이 넘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한 1,000원짜리 핫식스를 먹는데 네네. 중국에서도 50% 넘는 사람 그 인원이 인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드링크 소비의 50% 이상이 레드불을 먹는다는. 맞습니다. 무려 몰랐네요. 50%가 넘는 그 점유율을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남은 40여 %의 그거를 네. 이제 중국 회사들이 쪼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특히 에너지 드링크 쪽에서 이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둥펑음료입니다. 이런 둥펑음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액이 각각 30억, 42억, 50억 위안이고요. 순이익은 2억, 6억, 8억 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동사는 이번 상장으로 약 4천만 주를 발행해서 14억 9천만 위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그중 약 4억 위안을 생산기지 구축, 마케팅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와 브랜드 광고에 이용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생수회사가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된 것처럼 맞습니다. 중국의 이 흔히 말하는 물장사가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에너지 드링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면 네. 여기서 점유율 15%지만 2위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네, 상장 일정은 어떻게 되죠? 중국 남방제부망의 이 분석 기사에 따르면 네. 중국 에너지 드링크 기업 둥펑음료는 이번 달 말 아마 5월 25일 전후로 해서 상장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이 임박했네요. 맞습니다. 임박했고, 이런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변화, 이런 거를 함께 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저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드불이 52%라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자국 기업 밀어주기 형식으로 해서 15%에서 좀 더 이제 아마 점유율을 30%나 높이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좀 몰아주기 맞습니다. 느낌도 있을 수 네. 있다. 거기에 또 때마침 좀 상장하면 뭐 캐시도 네. 생기고 맞습니다. 마케팅도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괜찮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또 현지에 계시면 네, 그렇죠. 뭐 직접 보여주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형 친구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뭐 이미지가 어떤지 나중에. 근데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둥펑 음료를 그렇게 직접 적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는 직접 적한 경우는 없고요. 네. 아마 다른 그냥 물, 음료 이런 거는 아마 많이 접했을 겁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다음 기업 메이드 그룹이네요. 어떤 네네. 내용이죠? 이제 이어서 소개드릴 기업은 중국 가전제품 전문 기업 메이디그룹입니다. 네. 메이디그룹은 5월 17일 실적 발표에서 2020년 동사의 해외 매출액이 1,210억 8,100만 위안으로 전체 매출액의 42.6%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국제무역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문제에 대응해 해외 다국적 브랜드의 경영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 업무의 디지털 경영 전환을 추진하며 관련 원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해외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 내에 동사의 해외 매출액을 350억 달러까지 증가시키고 해외 시장 점유율을 10%에 달하게 하며 특히 일본, 미국, 독일, 브라질, 아세안 등 5대 전략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15%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메이디그룹, 뭐, 우리나라 따지면 LG전자 같은 가전 맞습니다. 회사죠. 중국 근데 최대 사실, 네. 예, 사실, 그 중국의 큰 내수 시장만 보고 영업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해외 매출액이 전체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예. 상당히 좀, 놀랍고요. 근데 해외 매출을 더 늘리겠다. 이 어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리스크의 감소를 위해서 그렇게 메이드그룹 전략을 세우는 것 같고, 그거는 네. 즉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 쪽에 네네. 예, 진출했다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자동차 전장 쪽에도 이 진출해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느낌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오늘 5월 18일 메이디그룹이 보유한 그 웨이링 자동차 자동차 부품 생산회사가 네. 3대 제품 라인 생산 가동 및 제품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메이디그룹은 오늘 발표회에서 웨이링 자동차 부품의 특허와 업계 이슈 등을 발표할 예정이고 특히 올해 상하이 자동차 박람회에서 박람회를 포함해 벌써 5번의 신제품 발표를 진행한 터라 이번에는 어떠한 발표가 있을지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메이디그룹의 전장 부분 진출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네. 사실 오늘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을까 봤는데 주가 네. 움직임이 크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전 회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뉴스 그리고 기업 소식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